요 이야기를 좀 꼭 해보고 싶었고 또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께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조국 사면이 지금 보니까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거의 뭐 이거는 뭐 거의 확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도 오히려 지금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 부부 그러니까 정겸신 여사 포함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뭐 윤미향 전 의원 등이 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죠. 저는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의 이제 결정만 남은 거죠. 저는 민주당 의견은 좀 궁금한 게 이거 부담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대통령 지지율이? 글쎄요, 뭐 지금 그 최종적인 결론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떻게 내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단해서 이게 된다라고 전제하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구분응선까지는 간 거 아니냐라고들 그렇죠. 이제 오늘 언론들이 이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좀 이 당과 지금 대통령실 또 이 정부하고의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대통령 첫 번째 임기의 첫 사면을 민생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엔 정치인 사면을 다음으로 좀 연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최고위원, 뭐 수석 대변인 뭐 이런 반대 목소리들이 나오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나온 날 오후에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또 이 정치인들이 포함된, 물론 이제 뭐 조국 전 대표만 포함된 것은 아니고 송원석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추천하신 건의하신 세 분의 이름도 같이 그 올라간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치인 사면에 대략 한 8분 정도의 이름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던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게 뭐냐면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됐을 때 어떤 뭐 역풍 같은 거 그래서 좀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상황들 오히려 이 사면이 어떤 효과를 불러올 것인가, 이 사면이 가지고 올 나비 효과는 뭘 것인가, 과연 이렇게 되면은 이 소위 조국 전 대표가 그동안 그 검찰에게 좀 박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잘한 결정을 한 거다.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그것은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이나 뭐 다른 분들까지 같이 더 덩달아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제가 여쭤보고 있고. 싶은 건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물론 계시겠죠. 이제 강성 민주당 지지자분들 중에 근데 중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에 있는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꼴 보기 싫어가지고 사실 쳐다도 안 보는 분들 계시거든요. 지금 내란 것 때문에. 근데 사실 제 주변에는 이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는 중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실 거예요. 네, 그런 그분들의 분들 부담이 되지 않냐고요. 부담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네. 모든 정치적 행위는 그런 부담까지 떠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휴가 중에 계신데 이 상황 속에서 그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제가 볼 땐 지금 반반인 거예요. 그 반반에 어느 쪽으로 무게를 옮기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단순하게 지지층의 여론, 중도의 여론, 요거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뭔가 이 사면이 가져올 이 여러 가지의 나비 효과들, 제가 나비 효과라는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사면이 이 사면이 됨으로써 내년 지방선거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또 이렇게 커지는 상황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의 변수를 점검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과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결론이 나오겠죠.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인 의견은 사면이 저는 지금 분위기는 거의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면이 되는 데에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의 역할이 가장 컸을 것 같다라는 사진 생각이 찍히는- 듭니다. 예. 네네. 지금의 입장은 정치인 사면 우리는 다 이제 안 한다라고 발표하긴 했던데.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소위 이 바닥에 낮장 불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철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던졌죠. 꺼내놨으면은 그걸로 가는 것인데 네네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겐 상당히 좋은 소재가 되었을 것이다. 오히려 밑밥을 잘 던져줬다. 뭐 같이 네. 받아가지고 같이 처리하니까 예, 뭐 누가 뭐라고 장희찬 하겠냐는 최고위원 좀 거죠.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조국혁신당에서 예, 아니 본질적인 이야기 아니, 좀 아니고 이따, 좀 이따, 아니, 예. 들어봐. 내가 말하면 좀 들어봐. 아니 나중에 조국혁신당에서 그 송원석 원내대표 핸드폰 찍은 사진 기자한테 상 줘야 돼요. 조국혁신당에서요. 예. 그 오히려- 사진 한 장 때문에 지금 아니, 이거 그게 1등 이기게 공신이잖아요. 돼버렸으니까. 예. 거꾸로 오히려 될 수도 이슈가 있어요. 됐죠. 거꾸로 될 수도. 예. 어떻게 보세요?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께서는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사면을 하는 상황이 이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대단히 부적절하죠. 대단히 부족해요. 대단히 부적절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조국 전 장관을 사면을 안 해야 될 이유란 거는 정말 사고 넘칩니다. 이게 지금 뭐 정부 출범한 지 지금 2달 정도 돼가지고 첫 사면 아니겠습니까? 첫 사면을 갖다가 이런 분을 하신다.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조국 전 장관은 네. 어떤 상징이 있느냐? 자녀 입시 비리로 그 어떻게 보면 국민 분열을 조장했던,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데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던 아주 혁혁한 공로자 아니겠습니까? 그때 기억하시겠지만은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조국 수호 뭐 집회를 하느니 뭐 구속을 시켜야 된다니, 이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윤석열 상징적인 대통령이 인물이 당선이 됐죠, 사실. 네, 그 그런 영향으로. 상징적인 인물을 형기를 뭐 8개월 했나요? 뭐 아직 반도 못 채운 이런 상태에서 사면을 시킨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통합을 늘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통합을 저해하는 이 사면을 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국민들 사이에서 조국 사면을 두고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잘했니 못했니 얘기 나올 것이고요. 그런 상황이 뻔히 예상되는데 조국 사면을 강행할 경우에 본인이 말씀하셨던 걸 갖다가 취임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정말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취임 2달째 여러 가지 뭐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다는 평가를 조금 받은 건 사실인데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이춘석 뭐 법사위원장 문제라든가 네.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 사임하면은요, 국민들이 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신뢰를 접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속내도 저는 조국 전 장관을 사면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조국 전 장관이 나오는 순간, 사면돼서 나와가지고 복권되는 순간 차기 유력주자로 부상을 하거든요. 네네. 조국 전 장관은.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차기 유력주자가 벌써부터 나와가지고 뭔가 내년에 무슨 서울시장에 출마하느니 부산시장에 출마하느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움직임 있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속내는 조국 전 장관 사임을 어떻게든 안 하고 싶을 텐데 주위에서 워낙 여권 내에서의 여론 자체가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언론 플레이를 좀 잘 해가지고 이걸 나는 하려고 했는데 하도 말들이 많아가지고 말들이 맞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이슈가 부각되는데 민주당 당내 당원들의 목소리가 좀 그것도 이제 또 부담으로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렇죠. 괜찮을까요? 당연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 사면을 시켜줘야 된다는 여론 자체는 굉장히 많죠. 그게 네. 주류죠. 네. 어떻게 네. 보면.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하고 저는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지난번 전당대회 때 박찬대 만들고 싶었지만은 정치인이 됐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계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그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선골 진골 아니거든요. 육두품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 그 선골 진골 출신의 조국 전 장관이 다시 사면을 받고 차기 주자로도 막
필드에서 나온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어떻게든 네. 기술적으로 음. 잘 막아내고 네네. 명분은 살리고 막아내는 그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거부할 수도 있는 일이네요. 지금 분위기론. 저는 거부할 수도 거부한다고 있겠다? 봐요. 아, 저는 거부한다고 보세요? 네, 어, 거부한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장해찬 최고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한 말이 사람이 많죠. 답변하는 양이 너무 길어. 이 아, 우리 방송이 좀 루즈해져. 아니 말씀하실 때 좀 들읍시다. 티키타카가 있어야지. 이게 막 티키타카 끼어들고 해야지. 나도 이게 하고 시청률이 싶어요. 안 나온 이유가 너무 길게 말해.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됐어. 나 지금 까먹었어. 그래서 네? 무슨 이야기 해야 되나. 아 이제 할 얘기 많을 거예요. 아까 여기서 한숨 쉬었어요. 누구에서 쉬었냐면 최강욱 전 의원에서 한숨 쉬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 예. 큐에 한 방에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면 할 수 있다 보거든요. 그 조국이든 누구든 간에. 아 그래요? 아니 열 받으면 대통령 되면 돼요. 음. 아 저는 진짜 모든 걸 다 실리적으로 보니까 꼬우면 대통령 선거 이기든가 네. 그거예요. 그래요? 근데 시기나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너무 한 큐에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너무 욕심 부리는 것 같고 네. 정권 초에 인기 많다고 또 하필이면 조국을 1호로 풀어주는 것도 욕심인 것 같고 좀 눈치 봐가면서 연말이나 내년으로 미루고 형을 한 반은 살게 하고 아니 그럼 조국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 장관을 사면하는 거는 뭐 상관없다라는 의견이. 그러니까 상관없는 게 아니라 반대하죠. 아 반대한다. 근데 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음. 대통령이 짱인데 음. 대한민국 짱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짱이 하더라도 논리가 특이한데. 눈치를 좀 봐야 된다. 본인은 하기 싫어한다니까요. 본인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짱들도 네. 네. 그 일진이나 이런 친구들도 너무 엄격한 통치를 하면 누군가 교무실 가서 선생님한테 이른다고. 밖에 반에서 엄숙대같이. 우리가 싸움은 못하지만 뒤집어져요. 근데 이렇게 좀 친구들과 화합도 하고 풀어주다가 야 너 가서 피카츄 하나 사와 이러면 아 내가 심부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친구로서 도와주는 거야라는 이게 그건 학교도 가스라이팅이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은 권력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거 자유인데 그걸 남용하고 막 오버하면 반발이 일어난다. 근데 한 큐에 너무 많아요. 조국, 최강욱, 조의원, 윤미향 너무 한 세트를 한 방에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나눠서 국민 눈치 보는 척이라도 하고 아 이번에는 민생하고 그럼 연말에 하면은 이렇게 반발 안 크거든요. 되자마자 하려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도 원인을 제공했죠. 국민의힘이 너무 질의멸렬하니까 이거 해줘서 우리 지지율 좀 깎여봐야 큰 위협이 안 된다라는 판단을 우리가 지금 민주당한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짱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래도 같은 반 친구도 눈치를 좀 봐야 된다.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된다. 일단 좀 지켜봅시다. 네. 아직 뭐 저 최종적으로 하겠다고 한 거 아닌데요. 아니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저 이렇게 제가 또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입시 비리랑 병역 비리가 영린이잖아요. 이거 건들면 사실 국민들 가만 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입시 비리에서 굉장히 큰 건으로 구속이 됐고 뭐 부부가 다 구속이 됐던 일이고 그리고 뭐 최강욱 전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봉사활동에 대한 것들 뭐 공문서 의존가요, 사문서 의존가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잘못 써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면을 주겠다. 입시 비리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사실 무너지기 시작한 초입이 바로 이런 일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바로 사면해주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저는 이거 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에 근데 뭐 대해서. 그렇게 그 황인커께서 보실 수도 있어요. 네. 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마음의 상처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분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이 조국 전 대표의 부부 또는 가족이 이 본인들이 저지른 죄에 비해서 너무나 과한 그런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뭐 우리 사회에서 이 비리 특히 그 입시 비리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한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정도의 화를 입은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죄는 그에 맞는 합당한 형벌이 따라야 되는 것인데 그 형벌이 너무나 과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그 사면해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본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졌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뭐 학력이 다 취소된다든지 아니면은 옥살이를 했다든지 지금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뭐 각자 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우리 사회가 그 만들어 놓은 기준을 넘어선 부분에 대한 책임을 네. 다 한 부분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국 전 장관의 수사가 과했다 그리고 과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도 역시 국민분들이 좀 평가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또 같이 사면되는 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가공 의원도 사면 대상에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 같이 사면될 가능성이 좀 높은. 아니, 이게 기사 어떤 나오면 다 네.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제가 지금 잘 몰라가지고. 이 메커니즘이 예. 대통령이 안 해줄 거면 법무부 정성호 의원이 예. 이거 다 미리 상의하고 하지 이거를 상의 안 하고 대통령 책상에 올리겠습니까? 아니다 흘리는 이유가 있군요. 만약에 이 사면 심사위에서 올린 이름들이 언론에 나왔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네. 다 됐는데 대통령이 안 해준 게 되니까. 뭐야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안 할 거면 아예 사면 심사위에서 대상자 적격자로 안 올리는 게 대통령에 대한 예의예요. 대통령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게 참모들과 부처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거꾸로 봐요. 그러니까 미리 좀 흘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미리 여론을 좀 보는 건가요? 여론이 이제 조국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대가 많아질 거고 네. 뭐 오늘 내일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해주고 싶었는데 이거 심상치 않다 안 되겠다라는 식으로 가기 위해서 미리 흘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 조국 사면 그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하여튼 저 안 된다고 저는 내기 걸면 그렇게 이동훈 대변인 말씀처럼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정치 고단수답게 작전을 잘 쓴 거죠. 그렇게 되면 네. 제가 그 정부 참모라면은 그렇게 건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저희 그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아주 유연한 방식으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는 조국 사면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글쎄 좀 더 지켜보시죠. 아직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이 갖고 있는 헌법이 부여한 이 사면권이라는 것은 고유의 권한이잖아요. 최종적으로 며칠 동안 시간이 있고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또다시 경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면심사위원회에서의 판단과 또 국무위원회에서의 판단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가하는 순서가 있어야 이 부분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간이 한 사나흘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방송용 멘트를 또 하시는 어우 지상파인 줄 알았어요. 네. 광복절 특사 사면 심사위가 열린다고요. 이거 굉장히 그 중에서 가장 그 기대가 되는 또 집중이 되는 주제가 바로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심사 대상에 올라간 건데, 자 심사 대상에 지금 조국 장관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제 사면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좀 해도 너무하지 않나요? 아. 조국 전 장관 작년 12월에 갔습니다. 감옥. 재판을 몇 년 동안 끌다가 뭐 네. 거의 한 5년 받았나요? 네. 재판을 몇 년 동안 받다가 지금 들어간 지 반년 조금 넘었는데 네. 심지어 형기를 3분의 1도 못 채웠어요. 네. 근데 지금 사면 심사를 한다. 네. 이거는 진짜 국민들과 싸우자는 거죠. 네. 아니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자기 혐의를 인정하기는 했습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났는데도 무슨 멸문지하고 어쩌고 궤변만 펼치면서 지금도 감옥 들어갔는데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욕할 게 아니에요. 구치소는 무죄 추정이라도 받지만 감옥 간 사람들은 유죄 확정입니다. 그런데 유죄 확정된 사람이 맨날 특별면회하고 맨날 그 밖에 서한 보내고 심지어 출판까지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고통을 받는지도 모르겠는데 6개월 이제 막 지나가가지고 또 사면 검토를 한다? 참 저는 이런 기괴한 장면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민주당이 국민의힘 수사하는 특검은 응원하고 무슨 뭐 민주당 수사하는 특검들은 다 뭐 조작 기소했고 이게 뭐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좀 우리가 이 상대당 비판하고 정파적으로 가더라도 좀 앞뒤 맞는 얘기를 좀 해야 한다라고 보고요. 이거 조국 전 장관 혐의가 보통 혐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한 겁니다. 그렇지. 엄마 아빠 찬스로. 그렇지. 보통 사람들은 그런 특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멸문지와 타령할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그런 혐의 자체를 꿈꿀 수도 없습니다. 네. 누가 그 학교 애들 들여보내겠다고
공문서까지 조작을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다 획책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지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집권하자마자 이렇게 자기 편 정파성에 따라서 사면해주고 그러면 이거 바로 이 국민들께 철퇴를 맞는 거예요. 이거 명심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재명 대통령을 찍은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 사면해주라고 찍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행위고 입시 비리, 특히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 비리 문제는 그렇지. 단순히 그걸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 계층의 유일한 이동 수단 중 하나였던 교육을 통한 이런 좋은 학교를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져가는 이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아주 안 좋은 행위라고요. 아니 남들은 가재붕어 개구리로 살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은 어떻게든 끌어올려가지고 잉어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이 죄질이 매우 나빴다고 보고 죄질뿐만이 아니라 지금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도 사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잖아요. 전 조국 전 장관의 사과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했다고는 하시지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옥 들어갈 때도 이렇게 불끈 쥐다가 들어가시고 가가지고도 계속 밖에랑 소통하시면서 정치하시고 뭐 옥중 정치입니까? 무슨 민주화 운동하다 잡혀가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행동들 자체가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요. 지금 조국을 사면하는 게 무슨 정치 통합입니까? 저는 오히려 더 국민들 간 이런 분열만 더 일으킬 거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왜 정치인들 재벌들은 형기를 다 채우질 않습니까? 그럴 거면 재판 왜 받습니까 도대체? 예, 지금 조국 전 장관 2년 받았어요. 근데 아직 1년도 못 채웠어요. 기본적으로 가석방 대상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지금 사면을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면을 만약에 해준다면 이거는 정치적 기획 의도가 매우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사면해준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방선거 내보내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이거 사면복권 해주고 저기 조국 전 장관 갔다가 서울시장을 내보내든가 뭐 어디 하나 내보내겠다는 생각으로 보여요. 근데 그러면요 정말 그렇게 하시면은 김태우 꼴 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강서구청장 사면복권 시켜가지고 냈다 어떻게 됐습니까? 폭망했어요. 폭망. 그때부터 국민의힘이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 그렇게 사면복권 해주세요. 해주고 아마 지방선거 나가실 건데 내보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이 그거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만대장경이라고 하잖아요. 조만대장경. 그럼 모든 언로가 조국의 트위터로 통한다. SNS로 통한다. 조국 전 장관이 김태우 전 그 구청장 사면 때도 한마디를 거두셨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정치인 사면하는 거 안 된다라고 또 구구절절 페이스북을 또 올리셨어요. 그런데 본인은 또 사면을 받겠다? 이게 대체 무슨 표리부동한 작태냐? 굉장히 당혹스럽고. 네. 저기 우리 강석별 대변인님의 그 옹호 입장을 듣기 전에 네. 저희가 케빈님께서 일단은 2만 원 슈퍼챗을 쏘시면서 훌륭하신 분이네. 예, 김성열 수석 최고, 강성필 부대변인, 박민영 대변인님 다들 너무 좋아요라면서 개혁신당 화이팅 한번 동시에 외쳐주세요라고 이렇게 주문을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뭐 개혁신당 당적 있긴 외치면은 하지만 다 같이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본이 먼저니까. 예, 자 개혁신당 화이팅! 예. 아 우리 화이팅. 정신 안 차리고 죄송해요. 개혁신당이 주식했었어. 나 차명이야. 정작 개혁신당이신 우리 김성열 수석위원께서는 못하셨는데 다시 한번 개혁신당 화이팅! 예, 네. 외치고 가겠습니다. 예, 자 옹호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첫 번째로 예. 국민의힘은 이 조국 전 대표 특별 사면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진짜 자격 없어. 아니 김태우를 사면을 해가지고 그 본인 때문에 생긴 재보궐선거에 다시 출마시킨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에요. 그때 국민의힘 우리가 얼마나 가열차게 비판했는데 그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옹호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는 이 특별 사면에 대해서 진짜 뭐라 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뭐 조국 전 대표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 사람이냐면 제가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하고 처음으로 정치적으로 의견이 갈려가지고 6개월 동안 말을 안 한 적이 조국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때 아니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럼 사과도 안 하냐 하는 거였고, 우리 어머니는 야 너도 임마 검찰이 그렇게 다 털면은 임마 너는 뭐 안 나올 거 같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먼저 안 나온 사람 없다. 예. 그래 나보고
그때 우리 어머니 얼마나 심한 말 하셨냐면 야 이놈 서울 가서 살더니 변했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조국 사태가 대한민국을 흔들었다는 거죠. 네. 막 광주에 있는 제 친구들이 고속버스 타고 막 서초동 가서 조국 지킨다고 지가 뭔데 지가 뭔데 지키냐 맞아. 네 가족이나 지켜라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여튼 그래서 저는 사실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네. 지금도 긍정적인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차분하게 보면 대신에 이건 있더라고요. 본인의 배우자가 징역 4년 살았어요. 딸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쨌든 의사 면허가 취소됐어요. 아들도 학위가 취소됐어. 친동생도 징역을 3년 살았어요. 근데 친동생은 사실 이 뭐 교육과 관련된 그런 것도 아니야. 교육 재단을 하는 거예요. 사학 재단을. 근데 여튼 이 조국이란 사람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검찰 개혁에 앞장서지 않았더라면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조국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지는데 저는 이렇게 온 가족을 다 멸문지화하는 건 전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그러니까 배우자까지만 딱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 저는 벌 받아야지. 네. 사실 저는 조국 대표가 그때 갖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배우자보다 여자니까 자식들도 있으니까. 홍준 그 시장의 논리를 주장처럼. 쓰시면요. 그 논리 쓰시면은 김건희 여사 사면시켜줘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거 반대예요. 왜냐면은 야, 나 그 말 안 끝났어. 너 일단 웃고 있어봐. 그래서 저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래도 저는 좀 이 온 가족을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거고 또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여론으로 이제 또 다시 이제 평가를 해주실 건데 또 한편 이런 생각도 해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뭐 내년에 하거나 내후년에 하거나 그러면 뭐 그때는 뭐 비판 안 하겠습니까? 한번 안 하면 되잖아요. 네, 안 해야죠. 왜 꼭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분 무슨 독립운동하다 잡혀 들어갔어요? 민주화운동 했습니까? 아니 자기 자식 갖다가 표창장 위조해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고 남의 귀한 자식들 아니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번 인생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흑수저들 희망 다 깨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왜 사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민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국민님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런 건데 송원석 원내대표 그 텔레그램에 보면은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사면시켜줘야 된다. 이 두 분 무슨 혐의인 줄 아세요? 뇌물 혐의예요. 뇌물에다 횡령 배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왜 사면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사면권이 무슨 권력자들의 떡고물이에요? 저는 웃으면서 해야지. 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거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김태우 전 구청장 사면시키고 출마시킨 것도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당시 당이 목소리 냈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 김태우 전 구청장은 적어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내부 고발 혐의로 기소가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국 전 장관처럼 국민적인 상처를 남긴 이런 입시비리 사건과는 궤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이제 비판을 받았는데 그 비판을 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조국 전 장관은 국민들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표리부동한 거 아닌가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고. 그리고 전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그 딸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들 그 대리 시험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메신저가 공개가 됐는데 내용이 저는 진짜 보고 아빠는 준비가 됐다. 그러면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카톡방 들어가가지고 그때 대리 시험 쳐주고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저는 상상도 못한 이런 식의 입시 비리예요, 진짜. 왜 우리 아빠 공부를 못할까? 아니 아버지도 사시 노패스잖아요. 사실 그 사시 통과도 못한 상태에서 서울대에서 법학 교수까지 했었는데 전 이것도 사실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제도권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 근데 이거를 검토를 하겠다라고 안으로 올린 겁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서울시장 한번 나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판단을 받을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좀비님께서 또 10,000원을 슈퍼챗에서 쏴주시면서 조국 내외는 죄질도 그렇지만 법정에서 반성도 없고 범죄 인정도 안 해서 판사가 빡쳐서 세게 때린 걸로 알고 있어요.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이거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저는 사실이라고 봐요. 사실 실형까지는 안 가죠 보통 이런 건으로. 근데 만약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만약에 사면이 됐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면 지금 이제 분위기가 그럴 것 같아서 그러는데 만약에 사면이 되면은 조국 전 장관의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한번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는
이 서울시장 나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처음 들었거든요. 예. 저도 나름 정치판에서 제 추정이에요. 조국혁신당이 추정이지. 얘기했던 겁니다. 추정이죠. 조국혁신당이 한 얘기예요. 웃고 있어요. 근데 서울시장 나갈까? 저는 사실 나간다고 하면 부산시장 나가는 게 맞다라고. 그치, 부산시장도 나갈 수 본인이 있죠. 거기 있는데 네. 근데 또 부산에 또 막강한 우리 민주당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서울에도 모르겠어요. 있잖아요. 서울에 누구요? 서울에도 여러분들이 모르시던데 뭐 그렇죠. 한두 분이어야지 내가. 근데 이제 얘기했어요. 민주당으로서 사실 그 서울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조국 전 대표하고 이게 줄까? 저는 근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아직 결정도 안 됐지만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여기에 대해 엄청 분분한 의견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이 정치가 계산대로 안 돼요. 계산대로 맞아요. 안 돼. 계산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통령께서도 그냥 본인이 판단하셔가지고 그냥 앞으로의 정치 행보와 일정과 득실을 떠나서 그냥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조국 출마 안 할 것 같은데. 뭐 출마 여부를 떠나서 사면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네. 왜냐면 그분 나오시면은 지금 뭐 앞서서 행보가 어떨 거냐 물어보셨는데, 뭐 지금 감옥에 있어도 그러신 분이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분은 조적조라는 말이 맞죠. 그분이 했던 수많은 말 때문에 공격을 받으시는 건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계속 하시잖아요. 저는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뭐 하시면 뭐 그거야 뭐 사실 저희야 뭐 나쁠 거 없으니까. 사실심 확정을 받고도 그러니까 2심까지 유죄 확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대법원에서는 거의 유죄가 확실시 되던 상황이었는데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총선을 나가신 분이에요. 사면됐으면 당연히 선거 나가겠죠. 그리고 이 조국 전 장관에서 이미 친문계에서 끌어올리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조국 전 장관 사면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직 국회의장단들도 국회의장단이에요. 의전서열 2위 다 모여가지고 조국 전 장관 사면하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조국 전 장관이 가만히 있더라도 소위 이제 친문계들이 민주당 헤게모니를 다시 가져가고 싶어 할 겁니다. 엄밀히는 비주류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친명계로 당을 먹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친명계는 상당히 허울뿐인 조직이에요. 그냥 공천으로 내리 꽂았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인 거지 민주당의 적통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적통은 누구냐? 김어준 씨를 위시한 친문계 세력이기 때문에 진짜 너 왜 그래? 김어준 씨가 사실 정청래 대표를 밀었다라고 보여주고 민 건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강선우 후보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최측근인 김현지 씨를 시켜가지고 총무비서관 시켜서 나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사 아직도 안 지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소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 박찬대 후보가 17분 전에 나가라라고 페이스북을 올렸잖아요. 이건 미리 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친명 그 뭔가 이제 교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와 김어준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지금도 강선우 품겠다라고 얘기했고 김어준 씨는 대놓고 야, 강선우가 나갈 사안 아니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 내 헤게모니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과거 구친문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을 구심점으로 다시 뭉치고 싶어 할 거고 이미 1단계는 완수했습니다. 정청래가 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상당히 외로울 거다. 그리고 지금 조국 전 장관 사면시켜주면 누구보다 제일 부담스러운 것은 가장 큰 정적을 스스로 풀어주는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면은 하지만 복권은 안 시킬 수도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광복절 특사 이야기인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정치인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쪽에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풀려나면서 이쪽에선 누구 해달라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요거 좀 아니 한번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맥락을 네. 그 스틸컷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한계는 있어요. 그 네. 전에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가 궁금한데 네네. 자 우리가 이건 특사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귀당에서 요구하는 뭐 명단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라는 게 있으니까 특사 관련해서 이렇게 보냈겠죠. 그렇겠죠. 아니면 그냥 뜬금없이 자기가 이거 특사 관련해서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보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불과 뭐 한 5, 6일 전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 안 된다. 민생사범을 그러니까요. 중심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정치인 또 딜을 치고 저걸 있었다. 보내고 있었다는 거를 봤을 때 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치 불신을 또 그렇죠. 굉장히 조장할 수 있죠. 야 에휴, 정치인들이 다 정치판 진짜. 앞에서는 이렇게 싸우는 척 해도 말이야 뒤에 가갖고는 그렇죠. 실망하죠. 웃는 네. 얼굴로 또 네.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가 이게 소통하고 그
뭐라 그 소통의 반대 아주 나쁘게 야합. 불통, 야합. 소통과 야합은 다르잖아요. 음. 여야 간에 그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에 소통은 할 수 있죠. 네. 그러나 그게 소통이 아니라 야합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야합으로 비춰질 수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조국 전 장관 석방하는 겁니까? 이번에 광복절 그건 특사로?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 광복절 아니 왜냐면 특사에 저렇게 딜이 나왔는데 그러면 네. 거의 그건 확정된 근데 상황 아니에요? 보통 정치인 사면이 있을 때 네. 그 여당 내에서도 의견을 받지만 야당 내에서도 의견을 받거든요. 네네. 저렇게 받기는 해요. 네. 받기는 한데 앞서 이제 8월 4일 오후 2시 8분인데 이 8월 4일 첫 오후에 처음 나온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답이잖아요. 네. 그럼 한 8월 3일이 전쯤에는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겠죠. 뭐 사면 혹시 야당에서 원하는 사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의견 취합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있었겠죠. 그다음에 저렇게 나오는 건데 아니 의견만 말해요. 들어만 드릴게. 이걸로 끝입니까? 저희 반영이 안 된다는 이렇게 저게 이렇게 근데 나와 저- 있으면 반응 안 되겠죠. 저 대가가 네. 저게 딜이 그러면 조국이냐 아니냐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틸컷으로 아니 그러면 딜을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뭐 민주당 조국 전 내에서 장관밖에 다른 더 있어요? 분도 있을 수가 있죠. 저 뭐 아니- 기억 생각은 안 나지만 예.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을 바로 사면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될 수가 부담이죠. 있기 때문에 송영길 전 의원 뭐 그럴 수도 있고 음. 근데 다른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조국이다, 조국이 대상이다 딜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제가 민주당 분위기나 이건 정확히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네네네. 저는 딜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딜이라기보다 사실 의견 수렴이죠.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 면면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정찬민 홍문종 전 의원은 나름 그래도 옛날 2012년에 친박의 핵심이긴 했는데 70억 거기 학교재단 이사장이거든요. 의정부 쪽에 있잖아요. 70억 교부 횡령이 있었고 정찬민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에 사업 인허가 개발 비리 관련돼서 건수도 되게 많고 금액도 커요. 네. 그래서 상당히 형량도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감돼 있는데 풀어줘라. 그리고 심학봉 의원 복권 얘기했거든요. 특히 이분은 일단 형긴 다 채웠어요. 이분은 뇌물 비리로 돼 있지만 심학봉 전 의원이 2012년에 제명될 뻔한 의원이에요. 왜냐하면 보험 설계사 다른 분과 성폭행 혐의가 있다가 나중에 논란이 되자 일단 그쪽에서도 뭐 합의하에 이루어진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네. 근데 사실 죄질이 엄청나게 안 좋은 분이죠. 자, 이분은 왜 복권시켜서 뭐 하려고 피선거권이 지금 없거든요. 복권시켜서 뭐 하려고 그랬겠어요. 지방선거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조국 전 장관이라고 보고 지금 송영길은 지금 사면대상 안 되잖아요.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예. 그 사면대상 제외란 말이에요. 예. 사람이 없어요. 누구랑 딜이라고 해서 자꾸 죄송한데. 그건 뭐 지금 저기에도 예. 거의 기억에서 가물가물한 분들이 나왔듯이 예. 민주당 내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 기억이 가물가물한 예, 분을 뭐 다른 하겠다고요? 옛날 정치인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럼요. 예.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번 저 사진 스틸컷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국힘에. 그러니까 국힘의 비대위원장이시잖아요. 그리고 뭔가 혁신과 개혁을 하고 국힘이 다시 재편될 수 있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으로 가신 분인데 위원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저런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승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지금 나와 있는 면면들이 다 정치 부패범들입니다. 아니면 횡령범이고요. 횡령도 막 52억 막 이래요. 재단에서.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사 관련해서 복권 요청을 한다고 그러고 추가입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봤을 때에는 또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저것 자체가 이미 얼마나 국민들이 저걸 보고 실망하겠습니까? 화나죠. 우리가 이제 맞아요. 사법부가 법원에서 1심, 2심, 3심을 통해서 판단을 내렸고 그게 사법부의 독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국민이 평등하다 법 앞에 그 평등을 실현하고 있는 게 사법부의 독립인데 맞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그 아주 극히 예외적인 거거든요. 그 예외적인 권한을 행사하는데 거의 신적인 권한 아닙니까? 그렇죠. 사면을 한다는 건.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또 받게 하거나 뭐 이런 그렇죠. 제한 제동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 이게 결국에 양쪽의 화합을 위해서 하는 저게 거긴 어떻게 한데 화합이에요? 근데 이게 화합이 안 된다는 비리 거죠. 정치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제 생각도 그래요. 네. 맞는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저게 전 정치인 사면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 의견을 얘기해도 됩니까? 그럼요. 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까?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도 저도 아주 그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중세의 마틴 그러니까 뭡니까 루터가 예. 종교 개혁할 때 종교 개혁의 명분이 뭐였냐면 면죄부를 파는 것에 대한
그 반성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네네. 면제 성직자들이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뭐 하늘나라 가서 이거 면제 네. 받을 수 있는 징서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기 거였죠. 팔았던 예. 거죠. 일종의 그 현대판 면죄부잖아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면죄부는 누가 누군가한테 면죄부를 준다는 거, 이런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는 것도 이 권한이 과연 맞는 권한일까라는 생각도 저는 한 번씩 해보긴 하거든요. 이번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 사면의 대상을 누구로 선정하느냐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클 이거 겁니다. 굉장히 부담될 겁니다. 그리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네. 어쨌든 저 물밑적으로 그런 대화를 하는 것 자체 그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지금 이미 큰 실망을 안겼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오히려 지금 저는 이런 네. 생각해요. 그 정치인에 대한 그 사면권은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권은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2002년에 4강 갔을 때 그때 당시에 음주운전 했던 그렇죠. 분들 다 사면해졌던 거 아세요? 그 우리 그래요? 2002년 월드컵 16강 갔을 때 4강 4강 갔을 때 기념에 맞아요 저 기억나요. 김대중 네. 대통령이 다 맞아요, 사면해줘서 맞아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나요. 사면을 예, 받았고 맞아요. 예. 또 하나는 그 이게 생계와 직결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하면 안 되죠. 근데 음주운전 했다는 이유로 막 1년 동안 이게 하면 본인이 생계가 운전과 관련된 사람들 아 그런 건 사면해줘야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사면권은 좀 당연히 어느 정도 해야 되지만 예.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저는 정말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정치인도 된다고 과거에는 그러니까 뭐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 그 이전에는 사실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부터 돈이 많이 드는 선거가 일상화돼 있었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돈을 받는 게 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몇몇 이 자금 담당하는 재정 담당하는 간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든 마련해 오는 그거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나도 받은 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문화가 있을 때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런 정도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악습이지만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또 그렇다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안희정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건이 있었죠. 네. 근데 지금 이분들은 그냥 다 개인 뇌물 비리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런 구태 정치인들을 사면한다? 저는 이건 송원석 비대위원장 사퇴 목소리가 안에서 나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땐 저 면면이 맞아요. 당내에 총의로 모아진 자, 이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우리 누구를 좀 사면을 포함시킬까요? 저분들의 면면이 그렇게 총의로 모아졌을 리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거를 대변인이 얘기하기는 좀 그렇겠군요. 대변인 사퇴. 저한테 자꾸 뭐 얘기하라 그러니까 아니 되게 개혁적인 정황제 뭐 좀 해주세요. 뭐라도 좀 해주세요. 앞으로 자꾸.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요번 일이 우리 기자분들이 사진을 아주 잘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미리 이렇게 나와야 미리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그날 사면됩니다 하고 나왔어 봐요. 그러니까요. 기분 나쁘죠. 사실 맞아요. 국민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미리 저렇게 국민의 이런 게 국민의 알 권리거든요. 이런 걸 국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미리 알아야 이건 잘못되다. 이거는 더 부담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제 생각을 좀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